이번 달 전기세 17만 원 나왔어. 남편이 고지서를 내밀던 그 순간 저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작년 같은 달엔 7만 원이었는데 대체 뭘 그렇게 많이 썼다고 2배가 넘게 나온 건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으로 계속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더라고요. 가스비까지 합치면 이번 달 공과금만 25만 원. 식비를 줄여야 하나, 용돈을 줄여야 하나. 하지만 그로부터 3개월 후 저희 집 전기세는 4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도대체 제가 무엇을 했길래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그 모든 비법을 여러분께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깨달음, 전기세의 비밀, 누진제가 뭔지 아세요? 한국전력 고객센터 직원이 제게 물었을 때 저는 멍하니 있었습니다. 400kW를 넘으시면 단가가 3배로 뛰어요. 지금 460kW 쓰고 계신데 만약 350으로만 줄이셔도 전기세가 절반이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조금만 더 쓴다고 조금만 더 내는 게 아니었구나. 그날부터 저는 집안의 모든 콘센트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TV 뒤를 살펴보니 먼지가 수북이 쌓인 멀티탭이 보이더군요. 빨간 불이 24시간 켜진 채로요. 이게 계속 전기를 먹고 있었던 거야. 저는 중얼거리며 하나씩 플러그를 뽑기 시작했어요. TV, 셋톱박스, 공유기, 전기밥솥. 특히 전기밥솥이 문제였습니다. 보온을 계속 켜두고 있었거든요. 하루 종일 매일매일. 보온 하루에 얼마나 나올까? 인터넷을 찾아보니 하루 500원, 한 달이면 1만 5천 원이라고 하더군요. 그날부터 저는 밥을 다 먹으면 바로 플러그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에어컨을 하루 종일 틀어놓고 있는 저를 보며 남편이 한마디 했죠. 당신 에어컨 온도가 22도야. 이러면 전기세 또 폭탄이야. 저는 짜증이 났습니다. 더운데 어쩌라고 참으라고. 하지만 그날 저녁 전기 사용량 앱을 확인하고는 깜짝 놀랐어요. 하루 사용량이 15kW. 이대로 가면 이번 달도 400을 훌쩍 넘을 판이었습니다. 온도를 올려야 해. 하지만 더울 텐데. 고민 끝에 저는 실험을 해봤습니다. 에어컨 온도를 27도로 올리고 대신 선풍기를 함께 틀어봤어요. 놀랍게도 생각보다 시원하더군요. 바람이 계속 돌기만 해도 체감 온도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2시간 틀고 1시간은 끄기를 반복했습니다. 처음엔 답답했어요. 또 더워지면 어떡하지? 하지만 신기하게도 1시간쯤 지나도 방은 여전히 시원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전기 고지서를 열어봤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여보, 이거 봐. 9만 원이야. 17만 원에서 9만 원으로 거의 절반이 줄어 있었어요. 남편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해냈어.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아,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구나. 불편함을 참는 게 아니라 영리하게 쓰는 거구나. 두 번째 깨달음, 가스비의 비밀. 전기세를 잡았다고 안심하는 것도 잠시. 겨울이 찾아왔고 이번에는 가스비가 문제였습니다. 여보, 이번 달 가스비 12만 원이야. 남편의 목소리에는 한숨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전기세는 줄였는데 가스비는 또 뭐야? 그날 밤 저는 보일러 앞에 앉아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온도가 문제인가? 아니면 너무 자주 켜고 끄는 게 문제인가? 다음 날 저는 가스회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외출할 때 보일러를 아예 끄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켜놓는 게 나을까요?
상담사가 대답했습니다. 완전히 끄시면 나중에 다시 데우는데 더 많은 가스가 들어가요. 외출 모드로 두세요. 그렇구나.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저는 그동안 외출할 때마다 보일러를 완전히 꺼왔던 겁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추운 집을 빨리 데우려고 온도를 확 올렸었죠. 그날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외출할 때는 외출 모드, 집에 있을 때는 20도 고정. 처음엔 추웠어요. 이렇게 추운데 어떻게 살아? 하지만 두꺼운 가디건을 하나 더 입으니 견딜만 하더군요. 그리고 밤에는 온도를 18도로 내리고 이불을 두껍게 덮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큰 낭비는 다른 곳에 있었어요. 어느 날 저는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 지금 뜨거운 물로 설거지하고 있네. 수도꼭지에서 뜨거운 물이 콸콸 나오고 있었어요. 그 물을 데우는데 드는 가스비를 생각하니 아찔했습니다. 고무장갑을 끼면 되잖아. 저는 바로 그날부터 고무장갑을 끼고 찬물로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손이 시렸지만 금방 익숙해졌습니다. 샤워 시간도 줄였어요. 예전엔 20분씩 했는데 이제는 10분 안에 끝냅니다. 타이머를 맞춰놓고 들어가니 자연스럽게 빨리 씻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 후 가스 고지서를 확인했을 때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보, 6만 원이야. 12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정확히 절반이 줄었어요. 남편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고지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해. 그 순간 저는 뿌듯함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세 번째 깨달음, 수도세의 비밀. 전기세도 줄이고 가스비도 줄였으니 이제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웃집 김 선생님이 제게 물으시더군요. 댁은 수도세 얼마 나와요? 한 3만 원 정도요. 어머, 우리 집은 1만 5천 원밖에 안 나오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2배나 더 내고 있었다고? 저는 그날 바로 수도 계량기를 확인하러 갔습니다. 밤 10시 모두가 물을 쓰지 않을 시간. 그런데 계량기 바늘이 천천히 돌아가고 있더군요. 이게 무슨 일이야? 저는 황급히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물 안 쓰는데 계량기 돌아가면 누수입니다. 그 글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누수라고? 그럼 지금까지 새는 물에 돈을 내고 있었다는 거야? 다음 날 저는 바로 배관 수리업체를 불렀습니다. 화장실 변기 물탱크에서 새고 있네요. 이거 고치면 한 달에 1만 원은 절약하실 거예요. 수리비는 3만 원. 하지만 매달 1만 원씩 절약되니 3개월이면 본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절수기기라는 걸 알게 됐어요. 마트에서 우연히 본 절수 샤워기. 이거 하나로 물이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반신반의하며 2만 원을 주고 샀습니다. 설치하고 샤워를 해보니 놀랍게도 수압은 그대로인데 물은 확실히 덜 나오더군요. 이게 되네. 진짜 되네. 수도꼭지에도 절수 밸브를 달았습니다. 양치할 때는 컵에 물을 받아서 하고 설거지할 때도 물을 받아서 했어요. 그리고 한 달 후 수도 고지서를 확인했을 때 저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1만 8천 원. 3만 원에서 1만 8천 원으로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작은 금액이라고요? 하지만 1년이면 14만 원, 10년이면 140만 원입니다. 저는 그날 작은 실천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드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마지막 깨달음, 숨겨진 혜택들. 어느 날 저는 한국전력 앱에서 우연히 한 메뉴를 발견했습니다. 에너지 캐시백? 클릭해보니 전월 대비 5% 이상 절감하면 포인트를 준다고 하더군요. 이런 게 있었어? 저는 바로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에코마일리지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6개월마다 최대 5만 원까지 지급한다고. 왜 이런 걸 진작 모르고 있었을까? 저는 즉시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한국전력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에너지 절감 포인트 1만 2천 원이 적립되었습니다. 공짜로 1만 2천 원을 받은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에코마일리지 3만 원이 지급 예정입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내가 모르는 혜택이 너무 많구나. 그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저는 그동안의 고지서를 모두 꺼내 펼쳐놓았어요. 전기세 17만 원에서 4만 원, 가스비 12만 원에서 5만 원, 수도세 3만 원에서 1만 8천 원, 합계 32만 원에서 10만 8천 원, 한 달에 21만 원, 6개월이면 126만 원을 절약한 겁니다. 저는 그 종이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었어. 불편함을 참는 게 아니라 조금만 영리해지는 겁니다. 콘센트 하나 뽑는 것, 온도 1도 낮추는 것, 물 받아서 쓰는 것.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 당신의 통장을 지켜줄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6개월 후 고지서를 보며 환하게 웃는 당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날의 기쁨을 저는 약속합니다. 당신도 반드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